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라디칼 중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가 이제 프레시된 내용이죠. 보통은 이제 스텝 폴리메이제이션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들은 저 상온에서 고체 아니면 액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특히 라디칼 중합을 하는 모노머들은 보통 분자량이 작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에틸렌의 분자량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분자량이 작은 그런 이제 단량체 모노머들은 상온에서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이 요것도 지금 보면 에틸렌도 당연히 상온에서 기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닐 클로라이드, 비닐이 된 클로라이드, 테트라플로로 에틸렌, 바이닐 플로라이드 이런 것들은 다 상온에서 이제 기체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체 반응이죠. 일단은 뭐 벌크로 이제 중합을 할 때는 일단은 기체 상태에서 일어난 또는 뭐 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는 슈퍼 크리티컬 액체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에멀전 중합 또는 이제 서스펜션 중합 같은 걸 말고 벌크로 중합할 때는 일단은 그 프레셔가 일단은 변수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합을 할 때 프레셔가 일단은 변수가 되고 이러한 프레셔들은 일단은 그 모노머의 그 컨센트레이션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 일단 중합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라디칼 중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은 뭐 터미네이션, 체인 트랜스퍼 여러 가지 그 반응 단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해당되는 그 반응에도 역시 프레셔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그 모든 화학 반응은 보통 이제 프레셔와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러처를 이제 조절을 해서 일단 반응을 수행을 합니다. 일반적인 유기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응 속도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가 올라가도 보통 그 유기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프레셔가 올라가게 될 때는 일단은 그 대부분의 유기화학 반응들은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농도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그 부피가 작아지고 오히려 보면은 이제 그 원부 원료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반응 속도도 올라가고 이제 템퍼러처가 올라가도 반응 속도가 올라가죠. 하지만은 고분자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반응 속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바라봐야 될 거가 항상 RP 일단은 중합 속도하고 분자량 일단 몰리큘러 웨이트를 같이 봐야 돼요. 앞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합 속도는 증가하지만은 몰리큘러 웨이트는 감소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P가 올라가게 되면은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단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을 더 퍼실리테이션 더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단 중합 속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몰리큘러 웨이트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요게 그 기체 가시어스 기체 상태의 모노머를 중합할 때 있어서의 일단은 프레셔가 일단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가스 상태의 모노머들은 일단은 한 그 중합 조건에서 일단 압력이 한 5에서 한 10 메가파스칼 정도 요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주로 중합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상당히 그 고기압에서 일단은 그 반응을 시킬 때가 이제 있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그 브랜칭 또는 이제 크로스 링킹 쪽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HDP는 이제 브랜치가 없지만 LDP는 일부러 사이드 리액션인 체인 트랜스퍼를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 체인이 이와 같이 브랜치가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LDP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LDP를 만든다는 소리는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사이드 리액션을 많이 만들어야지 LDP가 되는 건데,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반응 압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압법, 즉 라디칼 중압 방식에 의해서 LDP를 만들 때는 반드시 높은 압력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라디칼 방법에 의해서 HTP를 만들 때는 또 거꾸로 저압법에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체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압력이 아주 또 중요한 변수죠. 압력 조절에 의해서 HDP를 만들 것이냐, LDP를 만들 것이냐, 그 결정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서는 압력이 아주 중요한 변수다. 그걸 일단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단은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리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T가 증가하게 되면은 RP는 증가하지만은 XA는 감소합니다. 일단은 그 라디칼 중압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꼭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정반응도 빨리 가지만 부반응도 빨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칼 체인 폴리메리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해중압이라는 그 현상이 발생하는 그 실링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반면에 이제 프레셔 같은 경우는 보통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압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XN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쪽에서는 일단은 관찰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낮은 압력보다는 하이 프레셔일 때 일단은 그 프레셔가 증가할수록 일단은 RP하고 몰큘러 웨이트가 1차 함수 형태로 이제 증가한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편 그 약간의 그 P를 좀 증가시킨 상태에서, 즉 낮은 압력보다는 약간 높은 압력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TC가 증가합니다. 요거 바로 이제 실링 템퍼러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중압이 일어나는 온도를 조금 위로 높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중압 시스템에 있어서 해중압은 예를 들어서 좀 안 일어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를 이제 증진시키고자 할 때는 약간 압력을 증가시키는 조건도 이제 좀 타당하다.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압력이 바뀌게 되면은 뭐든지 어떤 그 물질의 그 피지컬 스테이트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만약 반응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압력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스코시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낮은 압력에서는 점도가 낮은 반응 시스템이었는데 압력을 높이면은 이제 점도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점도가 높아지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겔 이펙트, 그거에 한번 걸리면은 별로 안 좋아요. 폭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중압하는 사람들은 현업에서도 그렇고 뭐 실험실에서도 중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초기에 그 반응을 관찰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반응이 막 이렇게 계라가 될 때가 있어요. 계라가 돼 갖고 모든 게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압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서 관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겔이 많이 생기고,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학생들끼리는 이거 저 중압에는 떡됐다. 완전히 이제 엉겨 붙었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겔 이펙트에 걸리면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압을 하다가 이제 한번 겔 이펙트가 생겨갖고 모든 게 다 이제 굳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다 이제 반응기 다 뜯어낸다든지 또 들어가서 그거 다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비스코시티 증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리퀴드의 경우에서 이제 프리즈 포인트도 증가하게 되고, 일단은 상태가 일단은 낮은 압력에서는 리퀴드를 존재하지만 높은 압력에서는 이제 솔리드를 존재하고, 즉 압력을 변화시킬 때도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일단 반응을 수행해야 된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